저도 최근에는 이 종목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적 나온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더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엔 대신증권 레포트를 한번 볼게요. 대신증권부터는 좀 빨리빨리. 2021년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1조 3천억이니까 아까 윤재성 애널이 예측했던 1조 7천억보다는 좀 낮지만 1조 3천억 꽤 좀 세게 불렀습니다. 엔비라텍스의 호황도 아니고 초호황이 기대보다 더 길어짐에 따라서 최대 호황기 예전 2010년도 차화정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베스트 이한나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냈는데 3분기에 이어 4분기는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다. 합성 수지 부분은 가정 자동차용 ABS의 견조한 수요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전분기 대비 수익성은 감소하였다. 타이어 및 위생용품 등 수요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외형 및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에 증설 물량은 20만 톤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수요 증가분이 40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이고 이로 인해서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 주가를 36만원으로 상향하고 EV 에비타 멀티플을 8.0으로 적용을 하셨네요. 영업이익은 1조 1조 1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성 애널 같은 경우가 1조 7천억 원이었으니까 거의 뭐 예측을 30% 이상 낮게 예측을 했네요. 키움증권도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 급락, 견고한 전망 수요. 그래서 장갑 메이저 업체인 슈퍼맥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리테일 장갑의 쇼티지가 향후 1.5에서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언급. 키움증권이 사실은 보면 좀 초보자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쉬운 레포트를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부타디엔 가격 추이도 이렇게 보여주고 생산 능력 그런 것도 좀 쉽게 좀 쓰는 편이에요. 2021년은 그래서 근데 키움증권은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좀 뒷북이 좀 많았었다. 그동안 보면 키움증권은 좀 뒷북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좀 자세히 편하게 쓰긴 하는데 좀 친절하게 조금 약간 뒷북 경향이 좀 있었다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과연 이 사이클에서 고점이 어딜까라고 늘 고민을 하는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랐다고 이런 주도주를 매도하면 안 되겠고 언제쯤 매도해야 되느냐 항상 고민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1조 3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대신증권하고 좀 비슷하게 잡았네요. 대신증권도 아까 1조 3천억 대신증권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대신증권이 1조 3천 윤재성 애널이 조금 세게 잡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분이 좀 이번에도 맞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맞춰주기를. 그래서 주가가 좀 더 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어제 레포트를 냈는데 이분은 모든 것이 좋지만 사이클 고점도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하향 조정 대부분의 기대가 반영된 주가 수준인 것으로 판단.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매도 의견 비스무리하게 뉘앙스는 약간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려우니 매도 의견을 좀 내신 것 같은데 물론 소신 있게 하시는 모습은 참 좋죠. 주주로서는 사실 이런 게 나오면 되게 관심이 가고 저분이 뭔가를 아시는 게 아닌가 왜 저렇게 쓰셨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 도대체 왜 이 사이클 고점이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고점이라면 지금 매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고점이라고 하시는 근거가 보면 기존 멀티플에서 기존 트레이딩 구간이 5에서 6배였기 때문에 새로운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다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즉 과거에 5, 6배 받았으니까 지금 고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어떻게 예전에 그 박스권에 있던 코스피 박스권에 있을 때 5, 6배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뭐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자체가 지금 달라졌는데 어떻게 옛날 멀티플을 예전에 받았으니까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물론 이분이 맞을 수도 있죠. 이분이 맞으면 이분이 맞는다 그러면 다시 5, 6배로 간다 그러면 코스피도 2,00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코스피도 뭐 맨날 2,000에서 최고점 2,000에서 놀았었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조금, 이분은 그냥 단순히 멀티플만 보면
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금호석유에 대해서 얼마나 레포트를 많이 쓰셨나 찾아봤더니, 먼저 제 블로그에 쓴 내용을 좀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 일단 이분이 얼마나 금호석유에 대해서 잘 아는가. 금호석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보통 레포트를 많이 쓰잖아요. 예, 잘 그러니까 애널들이 커버하는 종목이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종목에 대해서는 레포트를 자주 내지만 잘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레포트를 자세하게 내기 좀 어렵습니다. 다른 애널들 레포트 참고해서 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레포트를 잘 많이 안 내시는 분이더라고요. 2020년 5월부터 이분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레포트를 낸 걸 찾아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시긴 했는데 좀 많이 내는 애널보다는 좀 작다. 많이 냈던 애널들 보면 여기 보시면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번을 냈고, 이분은 같은 기간 동안 6번을 냈거든요. 내용 14번을 내는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레포트를 많이 내지 않았을까. 레포트 내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폼에 맞게 작성하고, 숫자 같은 거 다시 다 입력을 숫자 같은 것도 맞게 써야 되고, 또 쓸 때마다 새로운 내용도 써야 되고. 14번을 쓴 분과 6번을 쓴 분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TP를 얼마로 작성을 했느냐. TP 같은 경우도 결국 자신감이 거기에 가격에 투영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의 TP는 제가 지금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2020년 그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TP를 뭐 18만원으로 잡으셨습니다. 11월 9일 날에도 20만원으로 잡았었고,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한 5만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4만, 14에서 15만원 정도. 그런데 18만원이라. 그리고 1월 21일 날 23만원 쓴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애널이 주가를 좀 크게 올려서, 그러니까 윤재성 이형 애널이 좀 주가를 크게 올린 다음에 주가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가격도 제일 낮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또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이분 레포트를 보면 GS도 있고 뭐 한국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화학이 아닌 업체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전력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종목까지 좀 하다 보니까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종목 분석을 리서치를 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의견을 좀 잘 내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도 이분은 이 당시에 중립 의견을 냈거든요. SOL도 그랬었고, 근데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경우는 10월 29일 날 이때 의견을 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SK이노베이션 또한 11월 2일 날 그때 이미 마켓 퍼포먼스, 그러니까 강한 매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이 작다라고 레포트를 냈지만 주가는 벌써 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고, 많이 좀 매도 의견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강세장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금호석유 화학이 비록 지금 주가가 지금 조금 변동성이 심한 상태이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혼란스럽긴 한데 실적은 잘 나왔고요. 2021년 1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8조인데 1조 7천억이면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수적으로 1조 한 2, 3천억 원 할 수 있겠네요. 1조 2, 3천억을 한다 그러면 PER이 주가가 비록 올랐지만 여전히 7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이상으로 금호석유 애널들 레포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 같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2021년도에도 대박 내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